지금 중국 정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의 화장품을 못 사서 안달이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쌀을 마구잡이로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 직구 사이트에는 중국어 후기까지 등장한 상황이고, 서울의 일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한국 쌀에 대해 문의하는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 쌀이 어떻길래 이 정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유라고 하는 중국인 여자예요. 베이징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침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공기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매일 도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일하지만 오늘 아침엔 알람 소리보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작은 주방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유령 손가락처럼 피어올랐지만 안에는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작은 쌀알들만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쌀을 새로 사야 하는데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동네 시장에서는 5kg짜리 쌀 한 포대가 40위안이나 했어요. 월급이 빠듯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이대로는 더 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거의 없어서 배고픔을 실감했어요. 저는 밥솥을 닫고 차가운 타일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팀장님이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매유 씨, 급한 부탁이 있어요. 내일 스마트 농업 엑스포 때문에 한국에 서울에 다녀와 줄 수 있나요? 자료만 모아오면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의 서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너무나도 먼 나라 같았어요. 저는 중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설레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저를 급하게 서울로 보내는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가야 되나요? 팀장님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지금 한국의 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래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쌀을 모조리 사간대요. 이 사실을 안 일부 중국인들도 지금 한국으로 여행가서 한국 쌀 사재기를 따라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인터넷에 한국 쌀 후기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놀라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정말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우리 중국의 속국처럼 지내오는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뭘 배울 게 있을까요? 이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는 늘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엄마, 올해 모내기 농사는 어때요? 힘들어, 매유야. 비료값은 계속 오르고 태국이랑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싸구려 쌀 때문에 우리 쌀값은 제자리야. 이익은 거의 없어. 엄마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편의점 중국식 국수와 딤섬으로만 끼니를 때웠던 제가 떠올랐어요. 도예지를 벗어난 작은 농장에서 황금빛 벼가 여름바람에 흔들리던 풍경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지금은 엄마가 종자가 피며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 따뜻한 거라도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 몸을 기댔어요. 머릿속에는 이 출장으로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팀장님이 농업 엑스포라고 하셨어요. 빗물에 반짝이는 논 사이로 나란히 선 기계들과 똑똑한 로봇들, AI 농업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이 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부엌에 남은 밥솥, 농사가 힘든 엄마, 그리고 24시간 안에 짐을 싸야 하는 현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어요. 방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회색 벽이 저를 압박하는 듯 했어요. 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가 불안해 보였어요. 여권을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헤치며 마음이 뛰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최대한 빨리 가기로 했어요. 서울로 가서 스마트 농업에 대해 모두 배우고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 오기로 했어요. 우산을 펴고 캐리어를 어깨에 걸쳤어요. 좋아, 매유야.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혼잣말을 했어요. 문이 찰칵 닫히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빗방울이 응원하는 듯 했어요.
저는 베이징역에서 지하철을 내렸어요. 가슴이 북처럼 두근거렸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고 대형 전광판에서 기차 플랫폼을 찾았어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엄마 농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기차가 들어오자 저는 붐비는 칸에 몸을 밀어 넣었어요. 2시간쯤 뒤 저는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캐리어를 밀며 다니는 사람들, 항공편을 확인하는 사람들, 커피를 홀짝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의 카운터를 찾아갔어요. 승무원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소를 띠며 제게 여권과 탑승권을 받았어요. 그녀의 영어는 부드러웠지만 또렷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 신기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즐거운 비행 되길 바래요, 매우 씨. 상냥한 인사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안내방송이 울리자 저는 줄을 따라 기내에 올랐어요. 객실은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저의 창가 쪽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다리를 감싸고 벽에 머리를 기대니 기내등이 꺼지고 은은한 조명이 깔렸어요. 비행기가 엔진 소리를 내며 힘차게 활주로를 달렸어요. 뒤로 베이징의 야경 불빛이 반짝이다가 어느 순간 쉬익 소리와 함께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은 솜사탕 사이를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머지않아 제 생각은 엄마 농장으로 흘러갔어요. 초록빛 논밭, 낡은 트랙터, 지친 농부들. 이번 출장이 과연 저의 중국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어요. 엄마를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지 꼭 알아오고 싶었어요. 어떤 발견이 고향에 큰 도움을 줄지 상상하면서요. 갑자기 기장의 목소리가 전해졌어요. 곧 서울에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안전띠를 풀고 창밖을 보니 아래 도시 불빛이 어두운 천 위에 흩어진 반딧불 같았어요. 착륙은 부드러웠어요. 활주로를 따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밝은 터미널 옆에 멈췄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눈을 크게 뜬 채로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짐 찾는 곳을 따라가 캐리어를 찾아 들었어요. 도착 로비에 들어서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벽에는 지하철 노선도, 카페 메뉴, 사람들 얼굴이 웃고 있는 광고 화면들이 즐비했어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파는 작은 편의점을 보니 입맛이 당겼지만 참았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운전기사를 찾는 거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비큐 냄새와 비 맞은 도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멀리서 메이유라고 쓰인 피켓을 든 분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차는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가로등이 반짝이며 젖은 도로 위에 빛을 뿌렸고 한글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아직 읽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알파벳들이 신기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빵집도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반겼어요. 이 씨는 창밖을 가리키며 저쪽이 경복궁이고 내일은 청계천도 지나갈 거예요. 라고 알려줬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리셉션에서는 간단한 영어로 환영하고 객실 카드키를 건네줬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에 도착하자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이 한강 쪽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은 전시에 뛰어들어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고 이 도시의 유명한 쌀도 더 맛보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고향에 가져다 줄 거예요.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모험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됐어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었어요. 부드럽고 희미한 빛이었어요. 저는 몸을 쭉 펴고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아직 시차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아침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코트를 걸치고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은 조용한 대화 소리와 그릇 섞이는 소리로 북적였어요. 길게 놓인 테이블 위에는 따끈한 국냄비 팬케이크, 더미, 신선한 과일 그릇, 알록달록한 야채 쟁반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은 낮은 조리대 위에 일렬로 늘어선 밥솥으로 향했어요.
밥솥마다 한글과 영어로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흰밥, 잡곡밥, 현미밥. 첫 번째 밥솥 뚜껑을 여니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따뜻하고 반짝이는 쌀알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밥알은 부드러우면서도 보송보송했고 하나하나 제각각 반짝이고 있었어요. 깨끗한 공기밥 그릇을 집어들고 푸짐하게 담았어요. 단순한 흰쌀밥 한 그릇을 앞에 두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집어 첫 입을 떠 넣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밥은 부드러운데 단단한 느낌도 있었고 살짝 달콤함이 예상보다 훨씬 은은했어요. 작은 구름 같은 식감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살짝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숟가락이 반쯤 올라간 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맛에 집중했어요. 어때요?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호텔 직원 한 분이 친절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 밥은 왜 이렇게 맛있나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 쌀은 지방 농장에서 특별한 시스템으로 키운 거예요. 밭에 센서를 심어 수분과 영양 상태를 측정하고 드론이 위에서 식물 상태를 확인해요. 컴퓨터가 정확한 시점에 물과 비료를 주라고 알려주면 농부가 따르는 식이지요. AI 농업이라고 불러요. 제 마음에 불꽃이 튀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배우러 온 이유였어요. 저는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정보가 소중했어요. 한자 한자 적었어요. 밭 센서가 토양 상태를 측정. 드론이 식물 건강을 모니터링. AI가 물 주기와 비료 주기 시점을 결정. 아침을 마치고 노트북을 들고 호텔을 나섰어요. 이제 엑스포 장소에 갈 시간이에요. 파란색 안내판을 따라 스마트 농업 엑스포가 열리는 전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전시장 안은 엄청난 규모였어요. 배너, 스크린, 기계로 장식된 부스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유리 진열장 안 로봇, 씨앗 샘플이 빼곡히 놓인 선반, 논위를 보여주는 대형 영상벽이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과연 어느 부스가 쌀에 대해 더 알려줄까 했어요. 위쪽 간판에 스마트 라이스 솔루션이라고 적힌 부스가 보였어요. 농부와 엔지니어들이 큰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완만한 녹색 논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고 작은 점들이 꼬물거리고 있었어요. 그 점들은 센서와 드론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제가 슬쩍 들여다보는 걸 보고 손짓했어요. 안녕하세요. AI 쌀 농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설렘을 담아 끄덕였어요. 네, 오늘 아침 호텔에서 밥을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쉬운 말과 손짓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점 하나하나는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 센서예요. 드론이 하루에 2번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데이터는 AI 시스템으로 모여요. 그 다음 컴퓨터가 물 펌프와 비료 분사기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보내지요. 농부는 스마트폰 앱에서 결과만 확인하면 돼요. 저는 화면 속 물방울 아이콘이 저장고에서 논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지켜봤어요. 점선이 따라가고 자동 분사기가 작은 물보라를 뿌리는 모습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이 시스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정말로 돈을 절약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하나하나 차분히 답해 주었어요. 저는 노트에 화살표와 작은 그림을 곁들여 모든 내용을 정성껏 적었어요. 부스를 나올 때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 농장을 떠올렸어요. 여름이면 평평하게 펼쳐진 초록 논, 그 사이에 센서가 하나씩 박히고 작은 드론이 빙빙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마법 같은 쌀 한 숟가락이 우리 가족 농장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했어요. 다음 부스를 향해 걸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이번 서울 출장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함께 가져오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호기심 어린 한 숟가락의 쌀밥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일행 몇 명과 함께 녹색 투어버스에 올랐어요. 기사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포플러 나무가 줄지어 선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속삭이는 소리를 내고
어젯밤 비로 생긴 웅덩이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제 무릎 위에는 펼친 노트북과 펜이 놓여 있었어요. 이론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는 낮고 유리벽인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 위에는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큰 화면이 가득한 밝은 공간이 보였어요. 한 화면에는 초록, 노랑, 파랑으로 색칠된 논지도, 다른 화면에는 드론이 논 위를 날며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 패널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여기는 논 농장의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에요. 그는 격자 무늬 지도 위를 움직이는 작은 점들을 가리켰어요. 이 점들은 토양 센서예요. 매시간 수분, 온도, 영양 상태를 측정해요. 토양이 너무 마르면 자동으로 관계가 작동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알맞은 양의 비료를 공급하지요. 저는 파란 물방울 아이콘이 저장고에서 논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잠시 후 또 다른 화면에는 매끈한 금속 팔이 어린 벼에 조심스레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나왔어요. 물 뿌리개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정밀했어요. 농부는 필요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농부가 중요해요. 기술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농부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논을 걸어다니며 직접 작물을 살펴봐야 해요. 저희 목표는 농부가 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우리를 바깥으로 안내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고 흙내음과 새로 자란 식물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논이 초록색 카펫처럼 펼쳐졌고 멀리 은빛 드론 하나가 이륙대기 중이었어요. 그 옆에는 캐리어만 한 로봇이 선로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드론이 논 위를 날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요. AI가 이 사진을 분석해 병해충이나 이상 징후를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찾아내지요. 그 다음 로봇이나 특정 드론만 해당 구역에 보호 약제를 뿌립니다. 저는 작은 기계들이 잠자리처럼 공중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논에서 풀을 뽑고 조심스레 벼를 살피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농부가 태블릿 하나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해봐도 될까요? 제가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화면에는 드론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논 위에 작은 물결이 있고 그 근처 식물인 몇 장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스트레스 징후를 확인했어요. 보이죠? 이런 이상 징후를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어요. 기술이 없었다면 농부가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시범 농장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 논은 어머니 농장과 매우 흡사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방식이 매우 달랐어요. 그 차이는 놀라웠어요. 벼가 곱게 뻗고 줄기가 굵었으며 이삭은 통통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색감도 훨씬 진해 사파이어처럼 빛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 사이로 물을 만져봤어요. 깨끗하게 걸은 물이 스마트 밸브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가 벼 하나를 건넸어요. 평소 보던 것보다 크고 단단했어요. 말린 뒤에 먹어보세요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벼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비교해 보려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앞에 펼쳐진 센서줄, 정돈된 드론. 이륙대 논 사이를 누비는 로봇 선로가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지친 손과 낡은 농기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기술이 우리 작은 농장에도 올 수 있을까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자 시동이 부드럽게 걸렸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햇살과 바람을 느꼈어요. 이곳 미래 바깥 깊이 연결된 기분이었어요. 내일 전시장에서는 보고서에 모든 세부 내용을 적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기술이 하나의 센서와 하나의 드론으로 어머니의 세상을 밝혀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버스가 서울로 향할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고향에 전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첫걸음은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은 한 알의 쌀이 될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팀장님께 보고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했어요. 팀장님이 속으로 내심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고향과 엄마에게 알릴 차례예요. 저는 어머니 마을 근처 작은 역에서 내려서 축축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향을 맡았어요. 캐리어와 조그만 센서 키트가 든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가슴이 희망과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지? 어머니랑 이웃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지늘길을 따라 기와집이 늘어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닭들이 땅을 쪼고 있었어요. 농가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우산 하나만 든 채 기다리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비가 그쳤는데도 우산을 꼭 쥐고 계셨죠. 매유야. 어머니가 달려와 얼싸 안아주셨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저는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자 안을 살펴봤어요. 흙 센서 2개, 작은 태양광 패널, 무선 게이트웨이가 들어 있었어요. 장난감처럼 앙증맞아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논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곳곳에 물이 부족했다가 넘쳤다가 하고 있었어요. 논 가장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센서를 설치했어요. 이 센서가 토양이 얼마나 촉촉한지 측정해요. 엄마는 휴대폰으로 확인하면 돼요. 더 이상 감으로만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이 말을 찡그리며 지난해엔 물을 너무 적게 줘서 수확량 절반을 잃었었는데 라고 낮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목이 메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여기서 한번 해봐요. 부드러운 흙 덩어리에 센서를 받고 진흙이 작은 갈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몇 미터 떨어진 자리에 2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햇볕 아래 말끔한 나무 막대에 게이트웨이를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10분쯤 걸릴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버드나무 그늘 아래 낮은 벤치에 앉았어요. 햇볕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줬어요. 휴대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센서 A, 센서 B라고 표시된 2개의 깜빡이는 점과 차트가 뜨고 숫자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20%, 35%, 50%. 작동해요. 제가 벌떡 일어서자 어머니 눈도 반짝였어요. 며칠 동안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이웃들이 농가 작은 상자를 보러 왔어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은 화면을 두드리며 이거 고장나면 누가 고쳐? 하고 툴툴대셨어요. 저는 웃으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뉴얼도 여기 있어요. 하고 인쇄한 사용 설명서를 가리켰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톡톡 눌러보셨죠. 센서가 토양이 금세 말라간다고 알리면 우리는 관계 밸브를 열었어요. 물이 깔끔하게 골고루 퍼지면서 마른 곳 없이 일정하게 채워졌어요. 물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구역이 사라진 걸 보며 흐뭇했어요. 수확 처리되자 저는 어머니와 다시 논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베어 이삭을 살폈어요. 한 알 한 알 통통하게 차 있었고 이삭은 무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해질녘 황금빛 바다처럼 논이 반짝였어요. 올해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어머니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벼 하나를 만지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단단하고 매끄러웠어요. 첫 번째 묶음을 지역 농협에 가져갔어요. 직원이 바코드를 찍고 무게를 알려주더니 지난해보다 30%나 늘었다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농협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역 농업회 회의실에서 12명의 농부 앞에 섰어요. 서울 엑스포 사진, 관제센터 모습, 논에 설치한 센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드론과 정밀관계 시스템 이야기를 풀었어요. 주위 얼굴들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 다음 주에 지역 농업에서 센서 키트 20개를 추가 주문했어요. 농부들이 짝을 지어 실험할 논을 골랐고 저는 첫 번째 설치를 도왔어요. 센서가 제 휴대폰 화면에 반짝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저녁 반딧불이 농가를 빙글빙글 돌 때 어머니랑 집 앞마루에 앉아 자스민 차를 마셨어요. 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 얼굴이 차분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고마워 매유야. 우리 집의 미래를 가져왔구나. 어머니가 낮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한 숟가락의 쌀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요. 배울 것도 나눌 것도 많지만 이 순간은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허리를 기대고 별이 하나둘 깜빡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변화는 작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 한 개의 센서, 한 걸음의 용기가 말이지요. 오늘 밤 마을이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불꽃 하나로도 밝은 미래를 비출 수 있다는 확신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